수원에 있는 A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업이 보입니다. 이번 AI 반도체 칩 개발을 성공시키는데 시작과 끝을 함께했던 곳. 바로 반도체 설계와 개발, 그리고 후 공정까지 담당한 한 디자인 하우스 중소기업입니다.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반도체 전체 공정에는 팹리스와 파운드리, 즉 반도체 설계, 개발업체와 제조업체가 있는데요. 이 둘을 연결해주는 디자인 하우스가 이 중소기업입니다. 양상준 S통신사 매니저입니다. 지금 어디 가고 계신 거예요? 네, 저희가 공동 개발한 반도체가 지금 나와서 테스트 리뷰를 하기 위해서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들이 회의를 매주 하고 만나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개발을 완수해간 이들. 마치 건물의 설계자와 건축가가 만나 작업을 하듯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협의하며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나갔습니다. 하나 한 다음에 얘를 카피하고 탑을 또 VK나 제어력 하는 황석중 S통신사 대기업이라고 해서 매니저입니다. 모든 분야의 모든 요소 기술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저희는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고 나머지 부분 저희가 가지지 못한 요소 기술들은 또 나머지 강소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업을 통해서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장성식 A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업 일반적인 상무이사입니다. 중기업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용을 하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대기업이랑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역량,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그런 거를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어떤 하이테크를 경험을 칩화할 수 있다라는 경험치를 빨리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상생을 하면서 기술에 대한 어떤 거를 빨리 취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들이 상당히 높게 생각을 합니다. PCI가 있으니까. 첫 번째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차분히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두 기업. 반도체 전문 기업이 아닌 통신사가 AI 반도체 개발에 나섰지만 누구도 그 결과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믿어온 시간만큼 개발은 속도를 낸 겁니다. 이종민 A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업 서로의 대표입니다. 역할에 대해서 또 신뢰를 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같이 개발을 해서 전체적인 일반 분들이 개발하는데 전체 기간을 보면 놀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거를 상당히 첫 번째 이 제품이 한 번에 나오기까지 기간은 약 1년 정도 걸렸는데요. 1년이라는 시간에 이 정도 제품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잘 협업이 잘 되어진 것입니다. 서로가 만약에 서로의 영역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다면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경쟁이 아닌 동반자로 반도체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 잠시 주춤했던 반도체 시장을 새로운 기술로 선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산업 생태계 조성과 정부의 꾸준하고 폭넓은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종민 A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업 대표입니다. 지난 10년에 비해서 지금 팹리스가 많이 줄어들고 많은 부분이 반도체 산업이 정체되고 팹리스 중소기업 산업 면에서 그리고 심지어 이제 붕괴되는 면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부 지원 사업이 그 전에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도 다른 투자할 곳이 많았었겠지만 이런 정부의 투자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팹리스 산업은 좀 힘들어졌고 근데 이제 좀 집중적으로 좀 더 과감히 투자가 되어지고 있어서 이것이 좀 지속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좀 업계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열린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입니다. 지난 10월 경기도의 한 반도체 센터에서 AI 반도체 선도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정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분야는 사실상 동일이고 정세균 국무총리입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서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함으로 해서 또 성공의 신화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현재 세계 행사장 시스템 내부에 반도체 전시된 시장에서 과학기술을 3에서 둘러보고 4%의 점유율만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2030년까지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20%의 점유율 달성을 목표로 20개의 혁신 기업과 3천여 명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입니다. 생태계 관점에서 인력 양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학연 공동 국가 R&D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와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기업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 로드맵을 함께 그려가는 자리. 반가운 얼굴도 보입니다. 유해준 카이스트 사실 전기전자공학과 반도체 산업은 교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나 국가의 사활이 걸린 그런 산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AI 반도체야말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일석이조의 기술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나라가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행사장 한쪽에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게 자신이 개발한 AI 반도체 칩을 설명하는 한 사람. 백준호 대표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AI 반도체가 탑재된 자율주행 환경을 시연합니다. 모두의 관심이 집중됐던 이 회사는 어떤 곳일까요? 자율주행 환경을 저희들이 시뮬레이터로 만들어서 서울시의 모습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FAI 반도체 스타트업입니다. 백준호 대표를 다시 만나기 위해 서울에 위치한 그의 회사를 찾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무실. 하지만 이곳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AI 반도체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백준호 FAI 반도체 스타트업 지능형 대표입니다.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지능형 반도체 칩이란 것은 지금 소위 AI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같은 AI 애플리케이션을 고성능 효율적으로 이제 돌릴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칩을 이야기합니다. 스타트업 회사고요. 지금 한 30명 정도의 인원이 이 AI 반도체 칩 개발을 위해서 모두 열심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집중하고 있는 영역은 지금 소위 말해서 데이터 센터, 서버와 같은 인프라스트럭처에 들어갈 수 있는 좀 고성능 칩에 저희는 현재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탁구를 치고 늘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복잡한 계산과 씨름할 것 같았는데 이 회사는 입구부터 자유롭고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배재익 FAI 반도체 스타트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네이버 D2랑 같이 사무실을 썼는데요. 거기서 탁구대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입주했을 때부터 탁구를 치기 시작해서 그 문화가 이어져 와서 이제 이사 오면서도 저희가 탁구대를 마련해서 탁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팀은 커피숍 들었나? 점심시간에 치기도 하고 중간에 스트레스 받으면 나가서 사람들 불러서 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도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출근하면 되고 회사 분위기는 굉장히 자유로운 편입니다. 직원의 90%가 글로벌 수준의 개발 역량을 가진 개발자들로 구성된 이곳. 이들이 연구하려는 AI 반도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영범 FAI 반도체 스타트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AI는 최근에 많이 사실 알파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유용해졌는데 그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엄청나게 많은 계산을 미리 할 수 있어서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량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 GPU를 사용해요. 왜냐면은 화면에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도 계산량을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CPU보다 훨씬 빨리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GPU라는 것도 그래픽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한 반도체지 AI를 빨리 돌리기 위한 반도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게 AI만을 위해서 빠른 반도체를 만드는 겁니다. 반도체와 AI 두 분야를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AI 반도체 개발.
직원들은 각자 맡은 분야를 서로 공유하며 목표를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솔, FAI 반도체 스타트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칩을 사용할 때 이게 어느 정도로 활용을 하는지를 지표를 볼 수 있어야 칩을 구매한 사람들이 이게 연산이 실제로 거기서 동작하는구나 또는 연산이 어느 정도 걸렸구나를 알 수 있는데 그런 지표들을 보여주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와 자율주행 서버에서 AI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반도체를 개발 중인 이 회사.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칩이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하는 트레이닝을 목표로 하는 데 비해 이 회사는 학습된 모델로부터 결과를 추론해내는 칩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주윤, FAI 반도체 스타트업 엔지니어입니다. 여기는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서버실이고요. 저희 회사가 클라우드 서버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내부의 서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GPU 서버, 하드웨어 개발 서버, 소프트웨어 개발 서버, 그리고 하드웨어 시뮬레이션과 이제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다양한 툴들을 돌리는 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업 3년 차. 단위를 태스크까지 가져갈 거냐 아니면 모델만 없는 상태 스케줄링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NPU의 유틸라이제이션을 높이고 조금 하지만 이들은 이미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AI 칩 회사들의 칩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만든 컨소시엄인 MLPerf에 참가해 높은 칩 성능을 인정받은 겁니다. 전 세계 네로라 하는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이곳. 목표에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백준호, FAI 반도체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가장 글로벌 경쟁력 있는 AI 칩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영역들을 우리가 스타트업이 이런 영역을 특히 우리 국내에서 기술 스타트업이 이런 영역에서 글로벌한 제품을 개발한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게 어려운 일인데 그나마 그 작은 스타트업이 이런 일들을 한다는 데 대해서 의심을 표시할 수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중요한 산업의 상당 부분을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그 영역을 개척하고 스타트업을 스케일업 해나가서 우리가 그 영역에서 좋은 기업을 만들고 또 좋은 제품을 만들고 또 우리가 그걸 파생 삼아서 또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들의 도전이 더 이상 무모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화상회의를 준비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영범, FAI 반도체 저희 회사에는 소프트웨어 실리콘밸리에서 일하시는 엔지니어입니다. 직원분들이 계셔가지고 주 2회 정도 화상 미팅을 통해서 논의할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수 인력들과의 공동 연구. 새 버전에 그 트래픽을 할당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도 더 약간 안전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실제로 서비스 회사에서는 만약에 이런 서비스에 이들이 지금 함께 그려가는 미래는 차세대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대한민국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AI 반도체 생태계가 함께 성장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스타트업의 도전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 개발을 진행해 나가면 되게 좋은 서비스 우리 사용자들한테 되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생각하는 회사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백준호, FAI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에 모여 계신 대표입니다. 분들은 굉장히 하드코어한 엔지니어 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지능용 반도체 칩 개발이 이제 실리콘 하드웨어 개발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매우 이제 복잡한 고난이도의 설계와 엔지니어링을 요구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개념을 설계할 수 있는 또 어떤 창의성도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설계와 개념을 만들어내고 창조해내고 또 이 복잡한 일을 수행해낼 수 있는 이런 우리 팀 자체가 아마 최고의 경쟁력이고 가치 있고 큰 목표를
향해 갈 때 이제 그런 큰 목표와 가치를 지향하시는 그런 분들이 저는 모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우수한 분들을 이제 모을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어두운 밤 불 켜진 카이스트 연구실이 보입니다. 첫 번째가 저렇게 그 스페이셜 방향으로 자르는 거고 두 번째가 인풋 채널 방향으로 자르는 건데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 레이어 하나가 이게 큰 이미지를 처리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이미지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조각내가지고 처리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거든. 쪼개지 말고 아예 채널별로 나눠서 넣는 건 어떻게 될까? 그것도 괜찮네. 그러면 웨이트가 확실히 줄어들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연구실에서 학생들의 토론이 한창입니다. 이미지로 나누긴 했어도 모든 채널이 웨이트를 다 들고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조금 문제긴 하겠다. 그러네. 지금으로는 세계 최고들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배움임을 잘 알고 있는 학생들.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럼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다면 되는 건가? 최대한 낮은 비트 프리시전 가져가게 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 PC랑 보드랑 이들은 졸업한 선배들의 뒤를 이어 세계를 선도하는 AI 반도체 전문가가 되겠다는 다부진 각오로 오늘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영우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과 제가 학생입니다. 만든 기술 아니면 제가 연구하고 있는 기술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걸 필요로 하고 또 요즘에 가장 학계에서 핫한 이슈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 좀 빨리 캐치해서 좀 발빠르게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고 있는 연구자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김소영 그때 카이스트 생각하기에는 전기전자공학과 내가 이런 학생입니다. 연구를 나중에 할 수 있을까?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연구실에 한 1년 넘게 있으면서 선배님들한테 이제 많이 배우고 실제로 같이 연구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고 많은 거를 연구실에서 배워나가면 나도 몇 년 후에는 선배들처럼 실제로 저런 멋있는 연구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부심도 느껴지고 점점 약간 자존감도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연구실 선배님들처럼 좋은 연구자가 되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유회준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토론 중입니다. 윗단만 미니마이제이션 시키는 과정만 학습하면 AI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스승도 제자도 어깨가 무거워지는 건 마찬가지. 하지만 유 교수님은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길러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AI 반도체 강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나눠서 앞뒤에 붙여서 하면 그런 내용도 추가하면 좋겠어요. 유회준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과 교수입니다. AI 반도체가 미래가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이제 인정을 하는데요. 또 다른 마음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랑 일하고 있는 학생들은 우리가 이렇게 세계 선두에 있다는 생각 그리고 경쟁이 무지하게 치열하기 때문에 밤새워서 일하지 않으면 우리도 뒤처질 수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정부 지원을 하고 또한 이렇게 기술의 미래를 좀 알리면 젊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전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민 A시스템 반도체 설계기업 대표입니다. 인력이 없습니다. 정말 인력 양성이 잘 돼야 됩니다. 저희도 인력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오직 인력만이 자원인데 이 반도체는 모든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자원 없이 인력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가장 잘할 수 있고 특별한 자원이 필요 없고 오직 인력의 인재만으로 이것을 이뤄갈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우리 한국 민족의 한국인에게 딱 가장 적절한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AI 반도체 시장을 두고 전 세계는 지금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닌 개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미래 IT 산업의 판도를 바꿀 AI 반도체. 이제 우리는 기업, 학교, 연구소, 그리고 정부가 한 팀이 되어 AI 반도체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권영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능형 반도체 연구 본부장입니다. 차이니스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인데 중국 과학원이죠. 이제 그런 이제 정부 주도의 어떤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인공지능 반도체 만드는 일도 하고
스핀오프를 해서 회사를 만드는 일도 하고, 특히 우리 메모리를 만드는 대기업하고 우리 설계를 하는 뭐 중소 중견 기업들하고의 이런 협력 관계, 우리는 뭐 흔히 생태계라고 부르는데, 그 협력 관계가 어떤 형태로든 잘 만들어져야지만이 우리가 해외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고, 동시에 그 말은 우리가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은 메모리 기술과 우리 설계 쪽에 관련된 그 팹리스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생태계 구성을 통해서 더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해외에 있는 글로벌 기업보다 더 가지고 있다. 유회준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과 교수입니다. 그때 참여했던 반도체 회사들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AI로 무장된 그런 기술들이 이제 누구나 다 인정하겠지만 우리 삶의 어느 장소든 또는 어느 장치든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칩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또는 누가 먼저 그 생태계를 만드느냐, 앞으로 산업의 가장 중요한 산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주도권이 될 수가 있거든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그런 기업들이 인공지능 반도체를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기반이 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IP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인공지능 반도체를 설계하면 그 안에 중요한 그런 코어가 되는 그런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디자인들도 잘 엮어서 해야 인공지능 반도체를 잘 설계할 수 있거든요. 그 팹은 갖추지 않고 좀 작은 기업이지만 설계는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그런 걸 이제 팹리스라고 부릅니다. 그 팹리스 회사가 다른 IP들을 사서 또 자기네들 고유의 설계를 넣어서 인공지능 반도체를 설계하게 되는 거죠. 그런 수요 기업, 이게 밸류 체인으로 다 연결이 좀 잘 돼야 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 그런 거가 이제 산업 생태계 문제고, 그런 게 이제 정부가 좀 나서서 해야 될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술, AI 반도체. 국가적인 관심은 이제 막 시작됐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압도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반도체 기술, 그리고 사람. 제2의 반도체 신화를 만들어갈 대한민국의 비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